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3일이고요. 금요일이죠. 제가 왜 이렇게 날짜부터 얘기했냐면, 오늘 이제 대선 후보자들을 이제 오늘 그 토론이 있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 토론이 있고요. 이제 오늘 토론 주제는 사회정책, 사회정책이죠. 제가 알기로 이번 대선 토론이 총 3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하나는 지난주에 했죠. 경제정책, 사회, 정치 이렇게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제 사회죠. 어떻게 보면 이 사회 분야하고 정치 분야는 상당히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많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는 좀 약간 이제 거리가 좀 있고 왜냐하면은 뭐 사회에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어차피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영역들이 많고 또 정치적 제도들이 또 많이 필요한 그런 게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회 정책에서도 상당한 그 후보들 간에 이제 좀 이렇게 치열한 공방전이 이제 오갈 것으로 이제 내다 보인다. 뭐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사회 정책 하면 이제 딱 뚜렷하게 떠오르는 게 하나가 이제 있죠. 이제 이재명 이제 후보가 항상 이제 노래 부르는 그 이제 뭐 뭐지? 기본소득, 기본소득, 지역화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죠. 많은데, 이제, 아무튼, 그 사회정책이라 하면 우리가 딱히 바로 떠오르는 게 이제 복지와 이제 연결되는 문제인데, 어떤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가장 이제 압도적이다 보니까, 뭐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공약을 두고 이제 후보들 간에 이제 그 실랑이가 좀 오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외로는 이제 또 사회정책 하면은 우리가 요즘 최근 들어서 자주 언급되죠. 이 동물 정책, 이제 뭐 이 동물에 관한 이제 어떤 정책을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가 이틀 전인가? 한번 이제 인터뷰를 했었죠. 그 반려견, 반려묘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정책이 뭐 없냐, 이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인터뷰 내용에서 조금은 그 동물 정책에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더라고요. 뭐 과거에 뭐 성남시장 당시에 뭐 이렇게 좀 해보니까 이게 좀 사회적 갈등이 좀 있더라.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동물 정책을 좀 하면은 뭐 좋겠지만 또 그런 또 반대 의견도 많다.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이제 좀 약간은 이제 동물 정책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 정권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이제 그런 좀 입장이다. 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동물 정책에 관해서는 그렇게 뭐 큰 옵션을 마련한 게 없구나. 뭐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 동물 정책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조금은 이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영상을 켰습니다. 혹시 여러분 개, 고양이 다 키우세요? 개, 고양이 뭐 키우고 계십니까? 아마 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이제 개를 개라하고 고양이를 고양이라 해가지고 약간 좀 제 말이 불편한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이 개를 개라 하고 고양이를 고양이라 하면은 이제 이것을 혐오 발언이라고요. 혐오 발언. 그러니까 개 고양이가 무슨 혐오 발언이냐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개 고양이를 혐오 발언이라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으면 이제 이런 게 있죠. 혐오 뜻은 무엇이냐, 혐오란 무엇이냐. 제가 이거 네이버에서 긁고 왔습니다. 네이버에서 긁고 왔고 혐오란 이제 싫어하고 미워하다. 이게 이제 혐오란 뜻이에요. 그죠? 자, 이게 뭐 이게 한자죠. 이게 한자인데 이 혐이 이제 싫어할 혐에 이게 오가 미워할 오 해가지고 이제 싫어하고 미워하다. 이제 그게 바로 혐오다. 이제 그 뜻이죠. 그 뜻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개, 고양이 이제 이 표현은 이제 개와 고양이를 미워하는 표현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간주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개, 고양이는 혐오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발언이 이제 그 동물들을 사랑하는 측에서 이제 하는 주장은 이제
반려견, 반려묘, 뭐 반려동물, 댕댕이, 냥이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해 달라.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사회적인 주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동물 측 관련 주장에 따르면 이제 이 개, 고양이는 혐오 발언이 된다. 이제 그 내용이 요즘 좀 이 사회적인 또 이 갈등으로 도 나아가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같은 방금 한 얘기지만 이제 왜 개, 고양이가 혐오 발언이냐? 이게 왜 어째서 어떻게 혐오 발언이냐? 이제 이 개, 고양이는 이제 이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이제 과거에 옛날 사람들이 개, 고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학대를 했다.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개, 고양이는 이제 혐오 발언이 된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표현이다. 따라서 이제 반려견, 반려묘 뭐 이렇게 하다못해 그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이제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굳이 뭐 반려라는 말이 싫으면은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개를 가리켜서 예, 강아지 이제 이 정도까지는 봐주겠는데 도무지 뭐 개, 고양이 이러면은 막 듣기 싫다면서 막 좀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혐오스럽다는 또 그런 또 주장도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방금 제가 그 혐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싫어할 혐, 미워할 호 해가지고 이 혐오에 대한 그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은 이 혐오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약간 좀 더 광범위한 넓게 잡아가지고 이제 광범위한 그 주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관용적으로 말을 쓰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 장면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게 엄청난 유명한 이제 미국 드라마죠. 미드 중에서 이제 워킹데드인데, 이 워킹데드 좀비 영화에서 이제 그 미션이라는 어떤 여전사가 그 아주 그 날카로운 그 일본도 등에 보이시죠? 등에 찬 거. 이 일본도를 휘두르면서 이제 그 좀비와 싸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미션이 이 좀비를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위협적이던 그 좀비들을 이제 팔을 자르고 입을 잘라가지고 이 보시면 입이 다 잘렸죠. 입을 잘라가지고 이제 그 어떤 좀비로부터 공격을 이제 안 받게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줄을 딱 동여매가지고 보이시죠? 줄을 메고 이렇게 이제 좀비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좀비를 노예로 막 부리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처음에 아마 이 워킹 데드를 보신 분이라면은 이 미션의 이 장면을 기억 못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당히 이 미드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그 장면 중 하나이죠, 이게. 처음에 이 장면을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징그럽다. 그리고 혐오스럽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혐오스럽다는 이 혐오라는 이 표현은 뭐 굳이 미워하고 뭐 싫어해서가 아니고 보기에 약간 좀 징그럽거나 비위가 상해도 이제 혐오스럽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따라서 이제 뭐 굳이 이 뜻이 아니라도 뭐 이렇게 좀 너무 과하게 징그럽거나 이제 뭐 이렇게 뭐 불편하고 좀 이렇게 비위가 상한다면 이제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따라서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굳이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우리가 미워하고 뭐 싫어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영화를 아주 좋아하고 재밌게 이제 보는데 단지 이제 이제 이 장면이 이제 순간적으로 끔찍하다, 혐오스럽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게 보기에 불편하고 너무 이게 비위가 상하면 이제 혐오스럽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쓰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물 측 주장들은 이 개, 고양이라는 말이 혐오 발언이라고 하고 있지만 되려 이런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 댕댕이 냥이 이런 표현이 이제 혐오스럽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이제 한 장면을 우리가 이제 혐오스럽다고 표현하듯이
이런 반려견, 반려묘 이런 이제 표현들이 이제 또 바라보는 어떤 그 국민들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게 이런 표현들 자체가 혐오스럽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 댕댕이, 냥이 이 표현이 이 개, 고양이라 이란 표현을 쓰는 이 개, 고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옛날 사람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이런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 되려 과거의 사람들, 과거의 개, 고양이를 이렇게 지칭하던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이제 그런 새로 생기는 이런 세력들의 발언이다. 한마디로 이제 새로운 세대, 뉴 제네레이션 이 세대들이 이제 어떤 이제 과거의 개, 고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기 위한 이제 혐오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말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약간 이 설명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별로 안 복잡한데 제가 좀 복잡하게 좀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세대 간의 어떤 격차, 갈등으로 보일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개 고양이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 사람에서 요 근래 사람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요 근래 사람이거나 그러면 이제 뭐 반려견, 댕댕이, 냥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이것이 혐오스러운 발언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혐오스러운 발언입니까? 둘 중에 얘하고, 얘하고 둘 중에 과연 무엇이 혐오 발언일까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사회 갈등과 이제 분열로 간다는 그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굳이 뭐 동물한테 잘해주자, 잘 못해주자, 그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너무 뭐 동물을 뭐 개를 가지고 뭐 반려견이라 하고 뭐 이 반려란 말을 함부로 좀 쓰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언어를 좀 오염시키고 있다. 뭐 언어 오염, 막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이 제기되면서 이제 이 사회 갈등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결국 이 동물 정책이란 말이 이제 이 동물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은 요즘에는 바로 이게 이제 사회 정책으로 이어진다. 이 사회적인 문제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동물에 대한 어떤 그 관련된 내용들이 사회 문제로 반드시 이어지게끔 이제 그렇게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제 이 대목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좀 간단히 드렸고요.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장면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상당히 이게 유명한 영화예요. 이게 저 옛날 영화인데 영구와 땡칠이라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심영래라는 분인데 이분이 엄청나게 이제 과거에는 유명한 이제 개그맨이었거든요. 이 분이 이제 그 상당히 영화를 많이 촬영했다. 많이 이제 코미디 영화를 많이 찍었는데 이제 영화 제목이 영구와 땡칠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은 영구, 이 개는 땡칠이죠, 땡칠이. 그래갖고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 영구라는 이 주인공이 그냥 막 기분에 따라서 막 개를 막 발로 차고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근데 극 중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어떻게 그런 장면들은 이제 동물학대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영화 심의의 어떤 이제 걸릴 법도 한 이제 그런 영화인데 근데 당시에는 이제 이 주인공이 이 땡칠이라는 개를 상당히 이제 좋아하고 이제 사랑하는 그런 주인이란 말이죠. 물론 표현이 다를 뿐이죠. 이제 좀 폭력을 쓰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 주인은 이 개를 어떻게 이제 뭐 개라는 이유로 이렇게 묶어놓고 학대하는 게 아니고 함께 지내면서 이제 상당히 좋은 친구로 이제 지내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뭐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 시리즈가 많습니다. 이게 이 영구라는 이제 이 소년이죠, 소년. 이제 이 영화 내에서는 소년으로 등장하죠. 이제 생긴 건 어른인데 소년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 소년이 이제 소년의 아버지가 마을에서 이제 개똥에 미끌려서 이제 그 머리가 바닥에 딱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사망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 영구라는 이제 이 소년이 이 개에 대한 이제 그 복수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함부로 똥 싸는 이제 변을 갈기는 이제 개들을 이제 미워가지고 동네 개란 개는 다 찾아다니면서 그 이제 그 대변이 나오는 그 항문이죠, 항문. 항문에다가 막 반창고를 붙이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개에 대한 복수를 끝내고 이제 뭐 서울로 상경하고 막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 영구라는 소년이 개를 막 발로 차고 막 이렇게 머리 뭐 손으로 때리고 막 그러면서도 개랑 잘 지내는 그런 사이라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과거의 사람들은 뭐 개를 딱히 혐오하거나 뭐 이렇게 미워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를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냥 개 다루듯이 다뤘다 해야 되나? 이 표현도 약간 좀 이제 요즘 정서로 보면 좀 약간 문제가 되겠죠. 개를 개 다루듯이 했다면 이 문제가 될 발언이죠. 아무튼 이 개를 좀 이렇게 폭력적으로 다뤘어도 사랑했단 말이죠. 사랑했어. 사랑한 관계였고 이제 그것이 어떤 당시 국민 정서로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옛날 이제 N이죠. 국산 N인데 이게 이제 90년대 때 N이에요. 이게 이 두치라는 이 소년과 이 뿌꾸라는 이 강아지 있던 이 강아지와 소년의 어떤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모험담을 담은 이야기인데 이 보면 이제 이 두치라는 소년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한 번씩 이제 이 뿌꾸라는 개를 발로 막 차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이 뿌꾸도 이제 이 인간처럼 이제 막 이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두치가 뭐 나쁜 녀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하지만 이 둘은 이제 아주 우정으로 다져진 이제 돈독한 관계고요. 그렇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옛날 사람들이 과거에 뭐 개를 막 때리고 막 그래 했어도 어떤 그 이제 뭐랄까? 인간과 동물의 어떤 그 아무래도 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에서 이제 잠깐 이렇게 때리고 막 그렇게 했던 거지 뭐 미워하거나 뭐 혐오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도 개를 많이 좋아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때 사람들이 그때 그 바라보던 그 개의 시선과 요즘 사람들이 어떤 주장하는 이 반려라는 이 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아까 정서적으로 상당한 그 온도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때 이 시대 사람들과 요즘 이 반려라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세대 간의 어떤 그 이제 개라든지 고양이를 바라보는 그 약간 시각 차이가 상당히 좀 뭐랄까 거리감이 좀 있다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좁혀지지 못할 어떤 그 서로 간의 그 괴리감이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여기까지 이제 뭐 반려견, 반려묘, 그리고 개, 고양이, 뭐 혐오 발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럼 정책을 좀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어 이번에 지금 이제 유력 후보인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는 어떤 그 딱히 뭐 특별히 뭐 뭐 동물 그 개라든지 고양이에 관해서는 그 딱히 뭐 그렇게 준비된 정책은 없던 것 같더라고요. 없었지만 이제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정권 때는 이 개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많았죠. 뭐 동물복지공단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설명드릴 것은 그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말이 나왔던 그 동물복지공단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잠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 뭐지 대선 전부터 이제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었죠. 2022년 1월 20일 날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 애완동물의 다빈도 고부담 이 다빈도 고부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저마다 이제 저 자주 발생하는 그 개에게서 발생되는 그 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겨울마다 기침 감기에 걸리듯이 뭐 개나 고양이도 이제 자주 걸리는 그런 질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빈도 자주 일어나는 그 질병에 대한 그 고부담, 그 비싼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표준수가제를 도입해가지고 어떻게 그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주 발생하는 그 병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이렇게 동물병원 가서 그 치료받게끔 뭐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제 그 내용이죠. 거기에는 세 가지 이제 그 제도가 있었죠.
물론 이게 실행되진 않았어요. 이게 실행될 뻔했습니다. 이게 실행될 뻔했는데 작년이었죠, 작년. 2024년 아마 총선에서 이겼으면 실행될 수도 있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총선에서 크게 패했죠. 크게 패해가지고 이제 뭐 이 동물복지공단은 이야기가 쏙 들어갔죠. 아무튼 그 윤석열이 주장했던 말을 들어보면은 자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겠다. 그러니까 진료 항목을 표준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동물들이 자주 걸리는 그런 병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그 금액을 이제 이렇게 표준수까지 도입하겠다. 표준 어떤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병명에 관한 어떤 그 치료비에 관한 이제 그 어떤 그 가격을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뭐 어떤 병원 가봤더니 뭐 걔가 좀 팔 좀 아픈 건데 이제 막 500만 원을 달라 그래요. 근데 또 저기에 뭔데 또 가봤더니 30만 원이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동물 치료비가 이게 중구난방이잖아요. 이게 그 아무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 이제 중구난방에 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표준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비용을 이제 공시제하겠다. 뭐 그런 거죠. 항목별로 공시제하고 저 미리 치료하기 전에 미리 이제 그 가격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러면 이제 뭐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 비용에 대한 이제 그 부담이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사전 공시제는 이제 그 자동차나 오토바이도 좀 필요하죠.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은 물론 요즘은 잘 돼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수리하러 왔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뭐 수리 다 해버리고 막 갑자기 막 과하게 돈을 달라 하고 막 그런 곳도 많죠. 특히 오토바이라든지 아직 그런 곳은 뭐 정해진 뭐 이렇게 가격이 없기 때문에 가서 이제 뭐 부르는 대로 이게 가격이 돼버리는 경우도 많고 같은. 근데 그런 내용이 그거는 다른 내용이고 이제 하여튼 그 동물병원 갔을 때 어떤 진료비를 이제 미리 이렇게 사전에 미리 공시해라. 이제 그 말이죠. 뭐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추진하면은 그러면 지금 동물병원들이 반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에 그 이제 수의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국가에서 뭐 강제로 뭐 표준화하고 뭐 공시제하고 사전에도 공시하라고 이러면은 그 기존 그 병원 운영하던 그 수의사들이 반발이 심해지겠죠, 당연히. 그죠? 때문에 나왔던 말이 이제 그 동물복지공단이었어요. 이 동물복지공단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그 의료보험공단과 이제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들은 이 진료비의 한 뭐 20% 30% 정도 부담하고 뭐 7, 80%는 이제 이 동물복지공단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가지고 이게 뭐 시행된 정책이 아니니까 이거 뭐 얘기를 해봐야 이제 소설밖에 안 되는 건데 이 동물복지공단 개념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이제 A라는 사람이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어요. 수술해가지고 100만 원 나왔는데 그럼 당연히 100만 원이 부담스러운 돈이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이제 한 달 월급 받은 게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인데 100만 원 내려면 이게 부담스럽죠. 동물도 동물이지만 사람도 생활해야 되는데 사람도 생활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고비용들은 그런 고부담 고비용 이 부분을 이제 완화해 주겠다. 어떻게? 이 동물복지공단을 통해서 그러면 병원이 이제 그 동물병원이 자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20만 원을 청구하고 80만 원을 이제 공단에다 청구하는 거죠. 그럼 공단에다가 청구하면 이제 공단에서는 어떤 그 진료가 어떤 진료였는가 그 뭐 처방은 뭐 합리적이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공단에서 돈을 내어주겠죠. 그냥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 그 의료보험공단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그 지난 2024년에 이제 그 총선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이제 아마 실패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총선에서 뭐 표가 이제 민주당과 국힘이 오히려 반대로 이게 뒤집어져서 이제 국힘이 한 180석 넘게 가져가고 막 그렇게 됐더라면 이제 사람들이 그 하여튼 작년 총선 때 그 국힘을 어찌나 싫어했던지 그
조국 혁신당이라는 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뭐 그 당에다가 막 비례 의석수를 그때 12표인가? 하여튼 그렇게 줬죠. 조국 혁신당이 지금 기호 3번이 됐는데 이번 대선 출마를 안 했는지 그 기호 3번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동물복지공단이라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런 내용들이 아무 대선 후보에게도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동물 쪽 관련해서 그쪽 사람들은 좀 뭔가 반발이 심하다. 막 그런 것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이렇게 어떤 그 뉴스를 통해서 좀 봤습니다. 봤고, 아무튼 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 동물에 관한 그 어떤 그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가장 강력했다. 뭐, 아마 윤석열 대통령 그 전후로도 그만큼 그 동물을 지지하는 그런 대통령은 거의 안 나오지 않겠나.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동물복지공단 이런 이제 뭐 다빈도 거부담 뭐 비용 공시 이런 것들이 지금 실현되진 않았지만 실현될 뻔했지만 아무튼 상당히 지금 이 부분 이런 동물 정책에 대해서 반발은 엄청 심했죠 이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담인데 지난 그 2024년이죠. 곧 고 총선이 그 패배한 이유가 어떤 국힘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정책의 어떤 그 스탠스라든지 어떤 그런 이제 정책 그 방향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아주 상당한 그 좀 반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걔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이제 좀 너무 좀 심한 어떤 동물복지공단 뭐 그런 것들이었다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 동물에 관한 것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뭐 얘기했지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버렸거든요, 이게 지금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 된 문제라서 이 문제의 갈등이 된 문제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지 않고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지금 그 정치적인 그 이게 좀 어떤 위험 부담이 매우 크다. 뭐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는 내용이 지금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물 정책에 관한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의 이번 대선 후보들은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좀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별다른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번 정권에서는 뭐 그렇게 뭐 파격적인 뭐 복지 뭐 정책안이 나오질 않겠구나. 그 정도 제가 생각했습니다. 생각했고 일단은 그러면 지금 좀 영상을 좀 보실까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 24일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 2020년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죠? 2020년 5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그해 임기 첫 해에 맞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이제 어떤 그 동물 여기가 어디냐면은 저 어디지? 여기가 용인 삼성화재 이제 뭐 동물 어떤 그 센터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시각장애인 길을 안내하는 그 길 안내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각장애인 길 안내견이 있는데 그 견이 이제 그 뭐랄까 그 현역 생활을 다 마친 그 개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개를 분양받는 그런 자리였죠. 이게 참 그때 말이 많았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겨울이고 한 해 마지막이고 이제 연말 연시 이런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럴 때는 좀 지도자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좀 살피고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그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대뜸 이제 그 어떤 동물 관련한 어떤 그런 곳에 가가지고 그 시설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신의 자기가 이제 키울 개를 이제 분양받는 그런 행사를 가졌죠.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많았죠. 이때 영국의 그때 당시에 리시 수낙 총리였죠. 그때 리시 수낙 총리는 그때 이때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그때 이제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는 어떤 자선단체에 가가지고 막 그 가난한 이제 집 없는 거지들한테 이제 막 배식도 나눠주고 막 그런 행사를 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정치인이라 하면은 평소에 뭐 관심이 있었던 없었던 뭐 좋든 싫든 이제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눈치를 좀 봐가지고 또 가서 이렇게 좀 불우한 이웃도 돕고 막 그렇게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 뭐 자기 개인적인 어떤 개부장 받는 그런 행사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때 국민들이 좀 반발이 심했죠.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얘네들 데려가서 키우시면 한 6개월 정도 되면 거의 다 큽니다. 그렇지. 네. 아, 제가 6개월이면 다.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 귀여워. 아유 너무 귀엽지. 인절미들아. 정도 보내지만 얘네들 인생에서 이게 플러스 2부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저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뭐 생전 뭐 가장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물이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5월 21일이죠. 그러면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그 동물 정책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이제 그런 걸 이제 묻는 그 기자회견인데 인터뷰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이렇게 정책을 몇 개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반발이 심하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약간 동물 정책에 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을 냈죠. 한번 보시죠. 연합뉴스 홍준선입니다. 오늘 반려동물 관련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유기 문제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 중에서 가장 것이 길고양이 문제가 있는데 네.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제가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 때 해당 지역 인근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그런 가정 입장에서는 그걸 왜 공공시설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드느냐 좀 반발을 했고 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그런 우리 주민들께서는 우리도 세금 내는 국민인데 우리의 삶의 양식은 왜 존중받지 못하느냐 또 이런 반발이 있죠.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양면이 있고요. 여러 면들이 있는데 이해관계도 충돌하죠. 그걸 조정하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아마 전체 인구의 25%를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정책적 배려들이 있어야 됩니다. 방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길고양이 문제도 사실은 일부는 뭐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좀 도와주려는 쪽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학대하는 쪽, 뭐 이런 쪽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결국은 저는 동물도 우리와 함께 사는 자연의 일부다. 공존의 방법, 공존의 가능성을 좀 찾아내고 또 비반려인들도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방식들도 잘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기도에서는 이제 길고양이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 학대는 결국 인간성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함께 사는 세상에는 우리 동물들도 포함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이제 반려견들을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뭐 거기에 대한 좀 사회적 충돌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그러면서도 내가 뭐 그렇게 반려동물을 신경 안 쓴 사람이 아니다. 과거에 뭐 성남시장 때 뭐 반려묘 놀이터도 만들었다. 뭐 그런데 이제 뭐 좀 그렇더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이 이제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좀 약간은 눈치가 보인다. 뭐 그런 이제 정도를 좀 받아들이면 되겠죠. 하여튼 그런 약간 좀 동물 정책에 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동물들에게
동물들을 왜 애틋하게 대하고 잘 돌봐주어야 할까?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아니,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잘해주면 되지. 굳이 동물한테까지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 속에 그 사랑을 발현시키고 막 존중하고, 존중까지는 너무 나간 것 같고, 이제 어떤 동물을 배려하고, 말 못하는 동물을 동정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랑 다른 종이죠. 그러니까 동물이란 것은 사람과 다른 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굳이 동물을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못살게 군다든지 괴롭히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성이라든지 어떤 이제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굳이 개, 고양이한테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귀찮게 하면은 그냥 한번 때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왜 동물들을 어떤 이제 좀 무시하고, 때로는 이제 그 무시가 이제 학대가 될 수 있겠죠. 왜 무시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걔가 발을 핥고 그러면은, 한번 툭 치고 막 발로 차고 그럴 수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왜? 평소에 관심이 없고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 그것이 대체 왜 그러느냐? 한번 그 내용을 좀 알아보겠다, 그거죠. 그러면은, 자. 한낱 동물의 생명조차 소중히 여기는 습관화. 이 습관화가 안 된다면, 습관화가 된다면, 반드시 인간의 생명도 소중히 대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시, 제가 좀 실수했는데, 다시 좀 읽겠습니다. 한낱 동물의 생명조차 소중히 여기는 습관화가 된다면, 반드시 인간의 생명도 소중히 대한다.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한낱 동물이라지만,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동물의 어떤 그 생명도 소중히 대한다 하면은, 그런 또 생명 소중함을 대하는 그런 습관화가 된다면, 그렇잖아요. 그럼 인간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한 그 어떤 소중함을 또 갖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동물일지언정 우리가 어떤 거기서 큰 사랑을 이렇게 베풀고 소중히 대하는 걸 이제 우리가 실천하고 습관화시키면은 인간한테는 이제 우리가 더 큰 어떤 존중과 어떤 습관화, 생명 존중, 그리고 인간 존중, 생명 존중을 이제 실현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 불교에서 이제 불살생이라 해가지고 지나가는 개미도 한 마리도 이렇게 섣불리 그렇게 밟지 마라. 개미의 생명도 소중하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개미가 소중하다기보다는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생명의 그 소중함은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도 없고 어떤 이제 또 소중히 다루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주장의 이제 반대는 뭐냐, 이제 동물 사랑을 개, 고양이로만 제도말을 하자는 것은 육식하는 인간의 이제 그 육식 고기 먹는 인간의 어떤 그 모순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우리가 그 세상 천지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다른 동물들을 우리가 막 잡아먹고 사육하고 동물원에 놔둬놓고 이렇게 하면서도 굳이 개, 고양이만 그렇게 우리가 깍듯이 이렇게 대하고 복지도 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러면은 왜 개와 고양이만 반려묘고 반려견이냐? 그럼 반려말, 반려소, 이구아나 다 그렇게 해야지 예,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순이라는 거죠, 모순. 어차피 개와 고양이도 이제 동물일 뿐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각자 개와 고양이를 곁에 둔 각자 그 인간들의 어떤 이제 그 판단과 선택일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자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젠다, 그리고 슬로건 이런 것들로 자꾸 이렇게 예속하려 하지 마라.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지금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육식도 하지 말자, 비건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추세죠.
이것도 이제 비건이라는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키우는 동물을 사람보다 더 우선시하는 아주 그런 이상한 사람도 많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이냐면은, 자기가 키우는 개가 사람을 물었단 말이죠. 무니까 이제 물린 사람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개를 이제 뭐 야구방망이로 이렇게 탁 때렸어요. 때리니까 그 주인은 이제 그 옛날 사람 같았으면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장 사과하면서 이제 그 개를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사실상 뭐 사형 선고를 내렸을 건데, 근데 이제 그 요즘 사람들은 그렇죠. 일단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니 그 걔가 문 거는 미안한데 왜 야구방망이로 왜 때리냐 막 그런 식으로 따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그 고발하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고소하는 거죠. 고소하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재산, 그러니까 걔는 이제 법으로 재산으로 보고 있죠. 뭐 어떤 뭐 그게 뭐 말하자면 그게 이제 나중 가서는 이제 뭐지? 그 재물 손괴 뭐 그렇게 뭐 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동물학대가 또 될 수가 있죠. 재산 외적으로 또 이제 동물학대법도 있으니까 동물학대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구방망이 걔한테 물린 거는 물린 대로 좀 이렇게 이렇게 하겠지만, 또 이제 또 야구방망이로 개를 때리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야구방망이로 개 때린 거에 대한 어떤 그 좀 법적인 또 처벌을 또 질 수도 있는 상황이 이제 된다. 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선 이제 그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들도 지금 많이 지금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사회 갈등이 커지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개가 사람 물면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죄인이 돼가지고 가서 사죄하고 막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요즘엔 또 뭐 개가 사람을 물면은 뭐 당장 가서 우리 개가 저 사람을 왜 물었을까? 우리 개는 원래 안 무는 개인데. 그런데 저 사람은 또 저 사람들은 한 번 물렸건을 그렇게 크게 문 것도 아닌데 왜 야구방망이로 왜 우리 개를 왜 때릴까? 막 이제 막 그런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막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회적인 막 문제로 가는 거죠, 이제. 사회 분열, 갈등,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이제 그 개에 대한 사랑을 하는 사람과 뭐 개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 간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그 가치관과 어떤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사회적 갈등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을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제 이번 그 김문수 후보라든지 이재명 후보는 어떤 이제 그 동물 정책에 관한 이번에는 동물 정책에 관한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없고, 이제 하지만 이제 대선 후보자들의 동물 정책은 없지만은 이제 우리 사회에는 이제 이 어떤 이제 동물에 관한 어떤 그 개, 고양이 혹은 반려견, 반려묘 뭐 이런 것들, 이런 언어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지금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차기 대선들은 그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이런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좀 잘 이제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할 수가 있죠. 하여튼 뭐 이야기가 여기까지였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5월 23일 금요일이고, 이제 대선 후보자들의 어떤 두 번째 토론이겠죠. 2차 토론. 그 사회정책에 관한 이제 그 토론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하니까 총 3번 있다 하더라고요. 경제, 사회, 정치. 오늘이 두 번째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려견, 반려묘. 이 단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개, 고양이. 과연 이것이 혐오 발언일까요?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세상이 급변해가지고 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다 라고 이제 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유사 이래 가장 자유롭고 평온한 시대를 이제 살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어떤 한쪽 측면으로는 이제 어떤 표현 면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규제와 이제 그 탄압이 좀 자행되는 또 그런 시대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